14억 인도인이 한국 라면에 완전히 미쳐버린 상황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2024년 3월 15일 새벽 6시 인도 전역을 뒤흔든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 검출. 힌두교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는 있을 수 없었어요. 소를 신으로 모시는 14억 명이 하루아침에 배신감에 분노했거든요. 뭄바이 거리에서는 신라면 상자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당장 인도를 떠나라. 14억 명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 기업들은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디티아 샤르마입니다. 뭄바이 식품안전청에서 일하는 28살 검사관이에요. 그날 아침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죠. 아디티아, 당장 바라나시로 가. 대형 사고가 났어. 바라나시는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도시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까요?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겐지스 강가에 수백 명의 순례객들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모두 한국 라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조사해 보니 정말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라면에는 소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한 비건 제품이었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걸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인도의 거대 유통업체들이 한국 라면의 폭발적 인기를 질투해서 조작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였어요. 자신들의 인스턴트 누들이 전혀 팔리지 않자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쓰러진 순례객들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연기를 한 가짜 환자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을 축출하려는 거대한 음모였던 거죠. 진실이 밝혀지자 14억 인도인들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라면을 모함했다. 인도 전역에서 한국 기업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 유통업체 사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의 적이 되었고 한국 라면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라면 매출이 무려 500% 폭증했거든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결정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디티아도 그중 한 명이었거든요.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 성공할 리 없어. 우리에게는 5,000년 역사의 향신료 문화가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인도는 정말 특별한 나라거든요. 14억 명 중 80%가 힌두교도이고 소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존재예요. 전체 인구의 40%는 완전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달걀도 안 먹는 사람들이죠. 더욱이 우리는 수천 년간 카레와 향신료에 길들여진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강황, 고수, 정향, 계피. 최소 10가지 이상의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빨간 라면이 우리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당시 인도 라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막이라는 네슬레 제품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인도인들과 함께해온 브랜드였어요. 향신료 맛에 익숙한 현지 입맛에 완벽하게 맞춰진 제품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2016년 농심이 인도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일부 대형마트에서만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그 빨간 포장지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신라면을 본 건 2017년 봄이었어요. 동료가 이상한 한국 라면 하나 사왔는데 먹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입맛에 안 맞을 텐데. 그런데 첫 한 젓가락을 먹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매운맛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런 향신료 매운맛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중독성 있는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자꾸 먹고 싶어지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라면이 인도를 정복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워낙 보수적인 시장이거든요. 인도인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요. 특히 먹거리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삼양식품이 2017년 11월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 처음 반응은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였거든요. 인도인들도 매운 걸 좋아하지만 한국식 매운맛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오뚜기는 2018년에 진라면을 들고 왔어요. 이때는 정말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완전 채식 버전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힌두교 문화를 철저히 고려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 세 회사 모두 처음에는 정말 고전했어요. 현지 유통업체들은 한국 라면 따위가 인도에서 먹힐 리 없다며 비웃었거든요. 매장에서도 구석진 곳에 몇 개씩만 진열해놨어요.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마기 라면은 10루피면 살 수 있는데 한국 라면은 25루피나 했거든요. 2배 반이나 비쌌어요. 누가 이런 비싼 라면을 사 먹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18년 가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뭄바이에서 열린 한국식품 박람회에 식품안전청 직원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날 농심부스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인도 시장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웃었거든요. 저 사람들 정말 순진하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인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농심 관계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인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은 뭔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첫째, 절대 소고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둘째, 너무 짜면 안 되고요. 셋째, 향신료 맛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 라면으로는 불가능할걸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인도만을 위한 특별한 라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물론이고 모든 육류를 뺀 완전 비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치킨 맛으로 만들고 있어요. 치킨 맛인데 비건이라고요? 제가 되물었더니 식물성 재료만으로 치킨 맛을 내는 기술이 있어요. 인도 힌두교 문화를 완전히 존중하면서도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삼양식품 직원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고 하시던데 인도 버전은 매운맛을 조절했어요.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도 넣었고요. 오뚜기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예 인도 현지 홈쇼핑에 진출할 계획이에요. 인도 셰프가 직접 나와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 라면이 인도 요리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말이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현지화해도 마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준비된 모습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2019년 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농심에서 드디어 신라면 치킨을 출시한 거예요. 완전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었거든요. 저도 호기심에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치킨 맛이 나는데 고기가 전혀 안 들어있다니. 그것도 우리 인도인 입맛에 딱 맞게 조절되어 있더라고요. 매운 정도도 적당하고 뭔가 친숙한 맛이 느껴졌어요. 삼양의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출시됐어요. 치즈가 들어간 크리미한 맛이었는데 이것도 완전 비건이더라고요.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 진짜 맛있다 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뚜기는 정말로 홈쇼핑에 나왔어요. 인도 유명 셰프가 진라면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달과 야채를 넣어서 인도식으로 조리하니까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SNS 반응이었어요. 인도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 먹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운 라면 챌린지라고 해서 누가 더 매운 라면을 잘 먹나 경쟁하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뭄바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신라면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한국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2019년 말 정말 믿기 어려운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1년 만에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락다운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간편식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국 라면이 진짜 폭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6월 어느 날 집 근처 릴라이언스 마트에 갔는데 한국 라면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50대, 60대 아줌마 아저씨들까지 말이에요. 한 아줌마가 직원에게 묻고 있었어요. 이 신라면 치킨에 정말 고기가 안 들어있나요? 직원이 네, 완전 비건 인증받은 제품이에요라고 답하니까 그 아줌마가 10개를 사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이제 한국 라면 먹을 수 있네. 그때 저는 농심이 얼마나 똑똑한 전략을 짰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존 신라면을 그대로 들고 온 게 아니라 인도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였거든요. 신라면 치킨의 개발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농심 연구진들이 2년 동안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까지 주요 도시마다 가서 수백 명의 인도인들에게 시식을 받았대요. 가장 어려웠던 게 치킨 맛을 내는 거였다고 해요. 고기를 전혀 안 쓰고 식물성 재료만으로 치킨 맛을 내야 했거든요. 양파, 마늘, 생강, 그리고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각종 향신료를 조합해서 완벽한 치킨 맛을 만들어냈어요. 매운맛 조절도 정말 세밀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보통 매운맛이지만 인도인들에게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인도 매운맛은 향신료 매운맛이지 고추 매운맛과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고춧가루 양을 줄이고 대신 후추와 생강으로 얼얼한 맛을 냈어요. 포장지 색깔도 바꿨어요. 기존 신라면의 빨간색보다 조금 더 밝은 주황빛으로 만들어서 인도인들 눈에 더 친근하게 보이도록 했거든요. 글씨도 힌디어와 영어를 함께 썼고요. 2020년 8월 드디어 신라면 치킨이 정식 출시됐어요. 저도 첫날 바로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분명 라면인데 우리가 아는 치킨 카레와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제 어머니께서도 드셔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정말 고기 안 들어간 거야? 맛이 치킨 같은데? 70년 넘게 인도 음식만 드신 분이 한국 라면을 인정하신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신라면 치킨 먹방이 유행처럼 번져나갔거든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신라면 치킨 요리법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달걀 프라이를 올리거나 치즈를 넣거나 야채를 추가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라면이 인도 청년들의 창의력까지 자극한 거죠. 농심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뭄바이와 델리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 직접 가서 신라면 치킨 시식회를 열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끓여 먹으면서 후기를 올리도록 했어요.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신라면 치킨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00% 증가했어요. 코로나로 모든 산업이 어려웠는데 한국 라면만큼은 오히려 더 잘 팔린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힌두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완전 비건 인증을 확인하고 나서는 오히려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외국 음식이지만
우리 종교를 존중해서 만든 음식이다라고 말이에요. 2021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웃기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조카 아루시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디티야 삼촌, 나 이제 신라면 홍보단 대표야. 뭐라고? 홍보단이 뭔데? 물어보니까 뭄바이 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라는 거예요. 농심에서 돈을 준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라면을 홍보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죠. 아루시가 보여준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더라고요. 매일 신라면 요리법, 먹방 영상, 리뷰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전 퀄리티 높게 말이에요. 삼촌,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주니까 농심에서 정식으로 대학생 홍보단을 만들어준대. 아루시의 말을 듣고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이 얼마나 똑똑한지 깨달았어요. 몇 주 후 정말로 농심에서 공식 대학생 홍보단을 만들었어요.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월 2만 루피씩 장학금도 주고 신제품도 먼저 체험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학생들의 열정이었어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한국 라면을 좋아해서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아루시는 매주 새로운 신라면 레시피를 개발해서 틱톡에 올렸어요. 특히 인기였던 게 매운 라면 챌린지였어요. 불닭볶음면을 얼마나 매운 표정 안 찡그리고 먹을 수 있나 경쟁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 트렌드가 됐어요. 삼양식품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어요. 틱톡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불닭볶음면 챌린지 대회를 열었거든요. 우승자에게는 한국 여행권을 주고 참가자들에게는 제품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가장 웃겼던 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매운 라면 챌린지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이거 우리 카레보다 맵네 라고 하시는데 계속 드시더라고요. 오뚜기는 또 다른 전략을 썼어요. 인도 유명 요리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진라면으로 퓨전 요리를 만드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진라면 비리아니, 진라면 도사, 진라면 파라타까지 완전히 인도 음식과 결합시킨 거예요. 특히 뭄바이의 유명 셰프 산지부 카푸르가 진라면으로 만든 커리가 화제가 됐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겼거든요. 댓글에는 이제 라면도 우리 음식이네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2021년 말 농심에서 정말 큰 이벤트를 열었어요. 뉴델리에서 신라면 페스티벌을 연 거예요. 3일 동안 다양한 신라면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하고 K-팝 콘서트도 함께 열었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에 5만 명씩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한국 라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니. 가장 인기였던 건 신라면 치킨으로 만든 파스타였어요. 한국 라면과 이탈리아 파스타를 결합한 퓨전 요리였는데 줄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맛이 있을 줄 몰랐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SNS 마케팅도 정말 센스 있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도록 유도했거든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체계적이었어요. 팔로워 1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솔직한 리뷰를 올리도록 했어요. 억지로 좋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먹어보고 평가해달라고 한 거죠. 그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라면 관련 SNS 게시물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 라면을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제 조카 아루시도 이제 완전히 한국 라면 전문가가 됐어요. 친구들이 어떤 라면을 사야 할지 모르면 아루시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2022년 가을, 인도 유통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릴라이언스 리테일이 삼양식품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거든요. 릴라이언스 리테일은 인도 최대 유통업체예요.
전국에 1만 2천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릴라이언스는 정말 까다로운 회사거든요. 웬만한 제품은 입점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 라면을 단독으로 판매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아는 릴라이언스 직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디티아 우리 매장에서 한국 라면 매출이 전체 라면 매출의 60%를 차지해요. 이제 마기보다 한국 라면이 더 잘 팔린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인도 라면 시장을 지배해온 마기를 한국 라면이 제친 거였거든요.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의 말이에요. 삼양식품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릴라이언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200개 지점에 특별 매장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한국 라면만 파는 전용 코너를 만든 거예요. 저도 호기심에 새로 생긴 특별 매장에 가봤어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한국 음식 사진들이 붙어 있고 라면 끓이는 방법도 한국어와 힌디어로 함께 써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 한국 라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맛 원하세요? 매운 거면 불닭볶음면, 순한 거면 신라면 치킨이 좋아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농심도 질 수 없었어요. 빅바자, 스펜서스 같은 다른 대형마트들과도 계약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마존 인디아, 플립카트, 빅바스켓 같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라면 전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묶어서 파는 세트 상품도 나왔고요.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주문해봤는데 정말 편했어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되더라고요. 그것도 12개들이 박스로 사면 할인까지 해줘요. 오뚜기는 정말 독특한 전략을 썼어요. 인도 전통시장에도 진출한 거예요. 델리의 찬드니, 초크, 뭄바이의 크로포드 마켓 같은 재래시장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든요.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한국 라면이 우리 시장에서 팔릴까? 하지만 오뚜기에서 무료 샘플을 나눠주고 시식회를 열었거든요. 그 결과 상인들도 한국 라면의 맛에 반해버렸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홈쇼핑 진출이었어요. 오뚜기에서 인도 홈쇼핑 채널에 정식으로 진출한 거예요. 인도 유명 셰프가 직접 나와서 진라면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셰프가 진라면에 양파, 토마토, 고수를 넣어서 완전히 인도식으로 조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국 라면도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에요. 그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 시간 방송 동안 5,000개가 팔렸거든요. 전화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방송을 30분이나 연장했어요. 더 놀라운 건 농촌 지역까지 한국 라면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고향에 내려가면서 한국 라면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작은 마을 상점에서도 신라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라자스탄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제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디티야, 여기도 한국 라면 팔아.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 신라면 먹고 있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2022년 말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라면을 파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5만 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작은 구멍가게까지 한국 라면이 들어간 거죠. 온라인 매출도 엄청났어요. 전체 한국 라면 매출 중 30%가 온라인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통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을 먼저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매장에 들어가려고 애걸했는데 이제는 매장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거죠. 2023년 새해 첫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농심에서 발표한 인도 매출 목표가 무려 118억 원이었거든요.
2019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목표가 20억 원 정도였는데 불과 4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목표가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22년 실제 매출이 95억 원이었거든요.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거죠. 한국 하나의 라면. 회사가 인도에서만 이 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삼양식품의 성장은 더욱 경이로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85%씩 성장했다는 거예요. 매년 거의 3배씩 커진 셈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삼양식품이 2020년에 인도에서 올린 매출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43억 원, 2022년에는 122억 원, 2023년에는 무려 348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4년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을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오뚜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2018년에 채식주의자용 진라면을 들고 와서 처음에는 월 1천만 원 정도 팔렸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월 매출이 15억 원을 넘어섰어요. 5년 만에 150배가 늘어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전체 한국 라면의 인도 수출액이었어요. 2019년 51억 원에서 시작해서 2023년에는 무려 68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4년 만에 1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 수치를 인도 전체라면 시장에서 보면 더욱 놀라워요. 인도 라면 시장 규모가 대략 2조 원인데 한국 라면이 680억 원이면 3.4% 점유율이에요.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외국 브랜드로서는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서는 한국 라면이 완전히 독주하고 있어요. 100루피 이상 고가라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도인들이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한국 라면을 사 먹겠다는 거죠. 제가 직접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 라면을 정기적으로 먹는 인도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14억 인구 중에 2천만 명이면 70명 중 1명꼴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연령대별로 보면 더 흥미로워요. 18세에서 35세 사이 젊은 층에서는 10명 중 3명이 한국 라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도시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50%까지 올라가고요. 지역별 매출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뭄바이와 델리가 각각 전체 매출의 25%씩을 차지했고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푸네가 그 뒤를 이었어요. 특히 IT 도시들에서 매출이 높았는데 젊은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층이었거든요. 온라인 매출 증가율도 엄청났어요. 2022년 대비 2023년 온라인 매출이 340% 늘어났거든요. 코로나 이후 집에서 주문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폭증한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통계는 재구매율이었어요. 한국 라면을 한번 먹어본 사람 중 85%가 다시 사 먹는다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 재구매율은 인도 식품업계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예요. 브랜드별로 보면 신라면이 여전히 1위였어요. 전체 한국 라면 매출의 45%를 차지했거든요. 불닭볶음면이 30%, 진라면이 15%, 기타 제품이 10%였어요. 제품별 인기도도 재미있었어요. 신라면 치킨이 압도적 1위였고 그 다음이 까르보 불닭볶음면, 세 번째가 일반 신라면이었어요. 인도인들이 확실히 현지화된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2023년 말 정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인도가 세계에서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3위에 올랐다는 거였거든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2024년 3월 바로 그 가짜 뉴스 사건이 터진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인도 식품안전청 검사관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돕는 컨설턴트가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인도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첫 번째 달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라면 매출이 전월 대비 80% 증가한 거예요. 가짜 뉴스 사건 이후 오히려 인도인들의 한국 라면 사랑이 더욱 뜨거워진 거죠. 뭄바이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차이 가게에서도 신라면을 끓여서 파는 거예요. 코리안 차이라고 간판을 걸고 한국 라면에 인도식 향신료를 넣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제 조카 아루시는 이제 완전히 한국 라면 전문가가 되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을 넘었고 여러 한국 기업들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고 있어요. 삼촌, 나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 부모님의 변화였어요. 75세이신 아버지가 이제 아침마다 신라면을 드세요. 이게 우리 달과 차이보다 간편하고 맛있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도 친구들에게 한국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농심에서는 2024년 인도 매출 목표를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만 벌써 85억 원을 달성했거든요. 연말에는 200억 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이에요. 삼양식품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인도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 구자라트주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오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라면을 개발하고 있대요. 인도산 쌀과 렌틸콩을 이용한 건강한 라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도와 한국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힌두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델리의 한 큰 사원에서 신도들에게 한국 라면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이 음식은 우리 종교를 존중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외국 음식이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2024년 여름 제가 참여한 한국식품 박람회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인도 총리 모디가 직접 방문해서 한국 라면을 시식하신 거예요. 한국과 인도의 우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박람회에는 하루에 15만 명이 방문했어요. 대부분 한국 라면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3일 동안 진행된 박람회에서 무려 100만 개의 라면이 팔렸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지금 인도에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가 되었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예요. 오늘 뭐 먹을까? 하면 라면 어때? 가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라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라면 포장지에 적힌 한국어를 읽고 싶어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진정으로 인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14억 인도인이 한국 라면에 빠진 이유는 단순해요.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라면이 만든 이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요. 한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